외로움이 병이 될 수 있다는 조언에 나간 도예 수업에서 그녀는 68세 박훈 씨를 만났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을 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린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박훈 씨와 함께하며 다시 설렘을 느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나이값을 못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편견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들과 딸 또한 엄마의 만남을 망신살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이정순 씨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모든 것을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훈 씨는 이정순 씨에게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이제 혼자 밥 먹기 싫다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도 외로움을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세상의 기준이 폭력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이정순 씨는 자신의 사랑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흔 넘은 할머니가 남자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비난을 뒤로하고 당당히 판사 앞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딸이 걱정스레 손을 잡았지만 이정순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운 게 당연하다고 답하며 평생 참아온 인간적인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선 이정순 씨의 투쟁은 이제 법정을 통해 세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그건 알지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손녀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그 말이 박혔어요.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녀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몰라서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게, 외롭지 않고 싶은 게 왜 숨겨야 할 일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녀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혼자 슬프게 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누군가와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 답은 딸도 알 거예요. 저도 알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복지관 아는 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 안 좋아요. 나이에 맞게 처신을 해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문이라는 말에요. 고작같이 밥 먹고 공원 걷고 수업 들은 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면 소문이 나는 건가요? 이게 상식인지 제가 이상한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훈 씨를 멀리하자. 사람들 시선이 싫었어요. 제 가족들이 창피해하는 게 싫었습니다. 다음 수업 날 저는 훈 씨 옆에 앉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먼저 나갔습니다. 훈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좀 바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했습니다. 네, 그냥 피곤해서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공허했어요. 예전에도 혼자였는데 이건 다른 종류의 혼자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여서 그런 건지 이유를 알면서도 참아야 하는 혼자여서 그런 건지요. 밥도 더 맛이 없었고 수업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몸이 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무렵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노년의 정서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정서적 유대가 없으면 신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해를 끼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담배 15개비요. 제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힘든데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순 씨, 저 도예 수업 그만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가도 재미가 없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밀어냈나? 자식들 눈치? 복지관 소문?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들도 딸도 복지관 사람들도요. 결국 이 인생을 사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훈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훈 씨, 같이 밥 드실래요?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훈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그 한마디가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도 같이 수업 들었고 밥도 먹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이상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불편함보다 훈 씨와 있는 시간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복지관까지 찾아온 겁니다.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딸 차가 서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왜 안 되니?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봐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도 안 됐잖아요. 5년이 됐어. 딱 5년. 그래도요.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살아있어. 아직?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살아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하고 누군가가 그리운 것도 당연해. 그게 잘못된 거니? 딸은 그냥 차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처음으로 내 말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훈 씨와 계속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훈 씨도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순 씨, 저는 아내가 간 후로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뭔 밥을요? 밥이요? 네. 혼자 먹는 밥이요. 밥상 차려놓고 혼자 앉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숟가락 소리만 나는 거예요. 혼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훈 씨는 알았어요. 제가 말 안 해도요. 저도 훈 씨 마음을 알았고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요. 훈 씨와 처음 밥을 먹던 날이 생각나요. 그냥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별거 없는 밥상이었는데 누군가와 마주보고 먹으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음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차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훈 씨가 말했어요. 정순 씨, 국밥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요. 우리 둘 다 웃었어요. 별거 아닌 대화인데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배꼽 잡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웃는 그 웃음이요.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행복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